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양식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투자자의 과연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떨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삼양식품을 보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까? 뭐 좋은 내용들은 뭐 시장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갈까? 2023년도에 매출액은 3,200. 분기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3월 달에 3,800. 본격적으로 이제 4,000대 시장이 열렸죠. 4,200, 4,300, 4,400. 이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영업이익의 이 퀀텀 점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분기 실적이 2023년도에는 300억이었는데, 2024년도에 들어서서 이 앞자리수가 바뀝니다. 800억으로.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더블 스코어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삼양식품이 브랜드, 불닭볶음면의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과 영업 환경 자체가 거의 뭐 하늘이 도왔다 할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 거죠. 그와 더불어서 주가의 흐름들 역시도 2023년도에 20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도를 했던 게 2023년도에 이러한 탑라인들을 돌파를 시키면서 1차에 퀀텀 점프가 나왔고요. 한 긴 기간 동안, 하반기 동안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저점을 높이고요. 이 탑라인을 돌파를 시키면서 지금 90만 원대까지 훌쩍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각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100만 원이 넘어요. 높게 설정을 하고 높게 제시를 했던 증권사의 목표가가 막 12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해서 올랐냐라는 관점인 건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중국 시장 판매 잘 되고요. 동남아 시장, 뭐 유럽 시장, 우리나라, 뭐 미국 시장. 이 불닭볶음면의 브랜드화가 상당히 잘 됐고, 브랜드화만 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이 이렇게 롱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맛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전 세계 이 다양한 입맛을 맞추는 뭐 소스에 대한 개발, 양념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뭐 공장에서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경영팀에서의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매크로 성향? 매크로 환경이겠죠. 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도와줬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양식품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우리가 뭘 봐야 될 거냐라는 관점인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밀양 2공장입니다. 이게 2025년도 5월 달에 이제 생산을 그러니까 완공이 들어가는 거죠. 완공이 돼서 이제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생산되는 게 한 7억씩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그리고 과거에는 약간은 좀 자동화가 좀 미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밀양 2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자체를 자동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영 활동의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매출액도 빨리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생산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지금 확대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월마트에 입점을 완료를 했고, 2025년도에는 이제 코스트코에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내에서의 확대는 뭐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신규 유통 쪽도 지금 확대를 하고, 판매 지역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유통망, 판매 채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매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업 방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온라인 사업 전략을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맛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미국하고 달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맛이 그러니까 양념의 수가 좀 늘어나는 전략들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민족이죠. 그리고 입맛도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민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니즈가 충족이 돼야지만 성공을 하는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까르보, 뭐 크림치즈, 뭐 양념치킨, 뭐 신규 맛도 지금 연칭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불닭볶음면의 브랜드가 견고해지는 전략들을 취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0%가 온라인 매출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 마케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밀양 2공장에서의 올해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1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서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의 생산 개파를 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이 2027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공장이 한 8라인 정도로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8억씩 캐파를 위해서 한 2천억 가량 규모의 이제 투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밀양 2공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 레벨은 저는 중국 공장까지의 캐파까지 지금 다 끌어와서 주가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성장 둔화가 이제 2025년도에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2분기에 700억을 찍은 상태에서 587, 688 이런 식으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살짝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추이를 보여주는 구간과 주가의 상승률은 동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만약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꾸준한 뭐 10% 후반,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들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시기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수령이 2025년도 1분기 실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2025년도 1분기의 실적 자체가 충분히 나와줘야지만 2025년도 5월 달에 완공이 이루어지고 생산을 보여줄 수 있는 밀양 2공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다시 한번 주가에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거야 라는 쪽에서는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좀 더 심하면 주가의 조정 부분들도 지금 과정에서는 나와줘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 이후에 적절한 조정 이후에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분기의 실적을 본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가 이 정도면 밀양 2공장의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거야 라는 의견으로 완벽하게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지금 삼양식품을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시각이 다시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응을 해보시는 건 좀 어떠실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의 생각들과 뭐 동의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그리고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에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매수 결정을 하시게 되면 어찌됐든 삼양식품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운이 좋아서 사업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확실히 삼양식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효율적인 이 경영 활동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투자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업데이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에는 또 우리 텔레그램 방 링크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